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너무 이제 흔해졌죠. 그런데 청춘은 원래 아픈 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아프면 치료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도전감 가득한 청년들이 이 즈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 또 공부하려고 배우고 싶은 청춘의 한 분을 이 스튜디오로 모셔왔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허선영 씨인데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좀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자퇴생, 전 미국 오페어. 현재는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하고 있고 또 작은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책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 저자 허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뭐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네. 귀에 탁 꽂히는 것이 자퇴라는 단어. 그 본인의 미래가 있다면 뭐 학교를 꼭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네. 어느 날 나의 아들이 딸이 자퇴하겠어요. 이러면 이제 철렁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자퇴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대부분의 자퇴생들은 자기 스스로 부모님께 찾아가서 자퇴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야단을 일단 맞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정말 학교 생활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즐겁게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예.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이렇게 권유를 한 케이스여가지고 저 지금 소름. 아니 아빠가 먼저 자퇴가 네. 어떻겠니? 네, 그래서 약간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부모님께 저는 그 당시 특별한 약간 꿈은 없었거든요. 그냥 네. 무작정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남들처럼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좋은데 취직해야지 약간 이런 꿈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안타까웠나 봐요. 약간 제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약간 이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좀 더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자퇴를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권유. 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뒤바뀌었구나. 어땠어요, 기분이? 근데 딱 그 말을 들은 그 순간에는 솔직히 너무 슬펐다는 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왜? 네. 저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너무 재밌었는데 네. 갑자기 그런 순간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슬퍼가지고 싫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제가 왜 유명한 대학을 가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제안대로 이제 고등학교를 잠시 그만두고 이제 저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에 허선영 씨의 아버님은 공무원이시죠. 네, 맞아요. 예, 국가 공무원이시고 어머님은 또 중학교 선생님이신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데 네. 그렇다면 내 아이는 더더욱 안정적이길 바라는 게 보통의 부모일 맞아요. 텐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였죠. 너무 뻔한 삶 살지 말아라. 네, 좀 더 진짜 독특하게 나만의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라. 약간 이게 정말 부모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제 뜻에 맞춰서 자퇴를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다 마치고 자퇴하신 네. 거예요? 네. 2학년 때. 네, 2학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네. 봄방학 때 자퇴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검정고시는 네,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나이 때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현재는 고등학교는 졸업한 자격은 학년, 가지고 네, 계시고. 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겠는데요. 후회, 아니야 뭐 잘했어.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솔직하게. 솔직하게 현재는 전혀 진짜 후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정말 부모님의 그런 제안 덕분에 완전 저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현재는. 네. 대가 이제 대학을 점수 맞춰 가잖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가서 이제 나 뭐 하지? 그제서야 애들 고민하는데 네. 그런 뻔한 삶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거였군요. 네. 그러면 이제 자퇴하고 뭘 하셨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난 공무원이 되겠다. 네네. 약간 제가 외국인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약간
아빠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런 종류의 일도 저랑 정말 잘 맞을 것 맞는다. 같은.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고3 나이 때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런. 네. 근데 진짜 뭐지? 잠도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엄청 열심히 진짜 살면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한 1년이 100분 안에 이렇게 함축돼서 치러진다는 게 너무 조금 억울하고. 슬펐고 네, 억울하고 또 이 시험을 제가 계속 공부를 해도 이 시험에 붙을 거라는 이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하고 제가 또 약간 아빠의 그런 직업의 모습을 보고 결정한 것도 있지만 출구관리 공무원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이 된 친구들한테 주는 약간 다양한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약간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음흠. 약간 저의 미래를 좀 이제 설계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여가지고 아.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 약간 네. 네, 이런 의미에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아 내가 보험을 위해서 1년 이상을 소비한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고 공부하는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지. 네, 너무 예. 열심히 했는데 또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었고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 아 이제는 약간 그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어. 하니까 부모님은 엄청나게 놀라면서 네,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아. 자, 또 한 번만 더 치면 될 것 같다는 게 부모님의 생각이셨는데 저는 또 막상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하니까 아, 내가 과연 출구관리 공무원 하면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그냥 그만 공부하겠다 하고 이제 고3 나이 동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약간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캄보디아로 또 봉사도 가고 캄보디아도 네, 다녀오시고 일본에 가서 홈스테이도 해보고 홈스테이도 하시고 약간 영화제 자원봉사도 네, 여러 개 네. 해보고 하고. 네 하면서 엄청 다양한 활동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네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고3 말에는 이제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년이면 제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갈 텐데 그렇지. 그럼 저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그렇지.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부모님도 고민을 하시면서 아 그러면 왜냐면 제가 아직 특별히 대학 가서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네. 응.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한번 해외 나가서 약간 갭이어 차원에서 나를 더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네. 하고 더 넓은 세상도 보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그렇게 또 해외 가기 위해 또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저 미국에 약간 오페어라는 오페어. 네. 그 오페어로 미국에 갔다 왔어요. 보통 이제 워킹홀리데이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오페어는 네. 뭐 어떤 거죠? 약간 다른 형태로 네, 머무는 저도 거죠? 당연히 해외 가야겠다 생각했을 때 워킹홀리데이를 목표로 준비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왕 해외에 갈 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미국에는 워킹홀리데이가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가 있는 나라를 고민하다가 약간 네. 영어도 약간 공부하고. 늘리고 싶고 이러면서 그럼 영국이나 아일랜드로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영국이나 아일랜드 워홀로 준비를 했었는데 네. 대부분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 가서 직업을 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좀 여자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불안하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직업을 찾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검색을 하다가 오페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근데 이런 오페어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미국의 아. 오페어로 갔는데 오페어는 약간 뭐지 그 호스트 가족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 가족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간 시간에는 저는 그 나라의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오. 약간 유학 플러스 보모 같은 개념이군요. 그 두 개가 섞인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워킹홀리데이보다는 약간 일의 양이 적고 또 호스트 가족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도 느낄 수 있고 문화, 언어 다 잡을 수 네, 있고. 근데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네. 뭐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게 싫은 수도 있고 구석이니까 네.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페어로 네. 또 활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신 거군요. 네. 들어와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네, 액세서리? 액세서리 가게도 창업했고 이제 이런 미국 오페어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 분들은 이 프로그램 너무 모르시고 무작정 이제 해외에서 갭이어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지가 워킹홀리데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알리고 싶어서 책도 썼습니다. 책도 썼어요. 오늘 책 갖고 오셨대요. 자, 이제 책 얘기도 조금 이따 제가 끝으로 꼭 할 텐데요. 아니,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고 싶은데 우리가 해야 될 네. 인생의 베스트 뉴스, 월스트 뉴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이제 22년밖에 안 사셔서 사실 월스트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일반 청년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한 거죠.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생활하고 이제 취직 공부하고 이게 일반적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베스트부터 갈까요? 월스트부터 갈까요? 베스트? 그래도 베스트 좋은 거. 뉴스 좋아요. 네.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이제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자퇴를 권유했던 이제 그 시기가 가장 베스트? 오히려 그걸 베스트 뉴스로 네. 꼽을 수 있다. 네. 가끔 친구들 그립지는 않았어요? 그건 진짜 맞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1년밖에 못했고 저 또래 친구들은 대학도 가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도 만났잖아요. 그건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제 또래 친구들 많이 못 사귀었다는. 근데 그만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약간 그렇죠. 네. 뭐 인생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누구한테만 딱 몰두된 건 없어요. 다 있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이게 빠지고 맞아요. 더 큰 경험을 또 거기에 넣었으니까. 네. 그 말씀을 해주신 동생이 혹시 있으신가요? 위아래로 자매가? 네, 저 이제 남동생 한 명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주 아. 어린. 아주 귀여운 네. 중1의 남동생에게도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정말? 왜냐면 정말? 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자퇴에 대해서 매우 만족을 하고 있고 네. 그 이후의 삶도 나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우리 이제 아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기회,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고 싶다 해서 벌써 약간 제안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요? 부모님은 굳이 너가 중학교를 가야겠냐. 정말 중학교. 아니, 어머니께서 중학교 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팍팍한 삶, 전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삶, 그리고 다 똑같이 대학을 가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삶, 그게 어머님은 더 답답하셨을까요?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한국 이런 교육 시스템을 더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선영이 그냥 학교를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어머니한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네. 어머니도 약간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 안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제안을 처음에 아버지가 먼저 생각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찬성을 하셔서 이제 저에게 약간 제안을 주셨고. 네, 맞아요. 정말 이 부모님의 열린 사고가 변화하는 세상을 읽으신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자막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정말 야무지게 준비돼 있고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 거지. 잘못 따라하면 야 이거 신났다. 나 학교 안 가도 돼. 이래서 방황하라고 그런 제안하신 거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세요? 믿으니까 제안하셨겠죠? 네. 그런 말씀하셨죠 제안하실 때.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되게 열정이 많았고 약간 누구보다도 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맡겨도 막 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이렇게 네.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 자식이지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얘는 끝까지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함부로 그런 제안 안 맞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함부로가 아니라 정말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딸과 좀 행복한 부모님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인생의 베스트 뉴스. 부모님께 자퇴 권유를 받았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월스트 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스트 뉴스는 뭐가 있었어요? 이게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게 저에게 네. 약간 딱 월스트 뉴스라고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천 수만 가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되게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도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도 정말 많이 해서 당연하죠. 네, 그런 실패들을 월스트라고 꼽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월스트는 또 아닌 게 그런 실패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하나 꼽았다면. 약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상관없습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 대해서 욕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누구보다도 약간 멋진 딸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영어하고 이런 언어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국제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목표로 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네.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엔 진짜 완전 세상을 잃은 것처럼 엄청 슬펐는데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제 더 교육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시고 저에게 자퇴를 권유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자퇴를 하고 7급 관리 공무원을 목표로 네. 엄청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네, 그 당시에는 진짜
제가 무조건 그게 되어야만 했었고 저에게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때는 불합격했던 그 당시에는 진짜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고 왜냐면 그렇지. 이렇게 준비한 열심히 거, 했는데 다 잃은 것 같이. 네.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슬퍼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떨어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오페어라는 그렇죠. 제도로 이제 더 넓은 세상에 갔다 올 수 있었고 네네. 네, 그랬고 또 세 네. 번째는 또 있어요? 네, 세 번째. 많아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미국 오페어를 원래 2년을 목표로 갔었는데 네. 그때 1년 약간 마치기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아. 중도 귀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는 2년 동안 미국 오페어 하고 한 반년 동안은 약간 세계 혼자 일주를 하고 여행을 돌아와야겠다. 좀 네, 하고. 모은 돈으로 이런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미국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아 뭐지 내가 이렇게 아이만 돌보려고 미국에 간 건 아닌데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이제 잠시 멈추게 되고 그렇지.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아이들하고만 있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과 8시간 9시간 돌보면서 있는 거지? 그렇지. 의문도 들면서 네. 그러면서 아 너무 이렇게 그 순간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중도 귀국을 한 건데 네네. 그 당시에는 저의 이런 제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너무 슬펐는데 그렇게 중도 귀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액세서리 가게도 차릴 수 있었고 차릴 수 있었고. 책도 갑자기 이렇게 어. 출판하게 되었고 해가지고 네네. 세 개나 나쁜 뉴스를 얘기했는데 그 뒤에 다 나쁜 뉴스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아요. 근데 본인의 성격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걸 우리 허선영 씨는 계속 탁 이렇게 튕기면서 뭔가 기회로 만드는 거죠. 또 있어요? 네, 월스트 마지막. 뉴스가 마지막 또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한국에 귀국하고 약간 여러 가지 그냥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갑자기 갑자기 귀국하게 이런 되면서 상황이. 그래서 뭘 하지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약간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모 회사에 약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러면 제 스토리는 되게 많으니까 그렇지. 오페어라는 프로그램도 알리고 싶으니까 이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도전 의식으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넣었는데 이거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네. 시어머니 없네. 실력은 있는데 시어머니 없어요. 네,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 당연히 전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도 색다르고. 네, 원고를 그러니까 부모님도 읽어보고 친구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다라면서 이렇게 칭찬만 해줘가지고 나 당연히 되겠구나라고 다른 대안을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어차피 원고는 썼고 해서 네. 그러면 출판사를 통해서 약간 출판을 해보자라는 음. 계획으로 출판사 거의 한 80여 곳한테 80군데. 네, 제가 원고도 넣고 제 소개서도 넣고 네. 저희 책 간략한 소개 또 다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네. 메일을. 또 떨어졌죠? 네. 아이고. 네. 거의 80%에서 연락이 오셨는데 네. 약간 지금 시기상 코로나 때문에 음. 그러니까 해외를 못 나가는데 제 책은 미국의 오페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자라는 이런 책이니까 좀 안 맞다. 네,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네, 다 이거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원고는 다 써놨는데. 그렇지. 네, 아까워라.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니까 독립 출판을 알게 돼서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뭐 책은 다 써놨고 좀 힘들겠지만 독립 출판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출판을 진행하셨는데 혼자 돈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네, 안 그래도 이게 저 독립 출판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가장 부족을 들어가죠. 해가지고 네. 약간 펀딩을 받고 펀딩을 또 했어요. 예.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펀딩 진행 중에 100% 찼습니까? 네, 100%는 넘었고 여기 또 펀딩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 그래도 이렇게 펀딩을 해주신 분들이 전 너무 감사해가지고 책 뒤편에 성함이나 약간 보내주신 닉네임도 넣어서 출판을 할 그것도 좋으네요. 네, 맞아요. 아하. 또 펀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항상 실패 뒤에 뭔가를 네, 맞아요. 계속 고민하다 뭐가 올라와. 네. 물고기 잡듯이. 이건 아마 허선영 씨의 오뚜기 근성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인생의 베스트 월스트 뉴스 다 들어봤고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야무진 청년이에요. 저런 딸 있으면 뭐 걱정도 안 하겠어 이러실 것 같은데 기왕 들고 오신 책이니까 네. 책을 좀 이렇게 들고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아직 이게 뭐 샘플북으로 뽑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표지는 약간 저의 사진 책 타이틀이요?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 예요.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 네. 학교 밖을 이미 나갔어. 고1에. 그리고 이제 다녀왔어요. 네. 그런 의미로 정했나요? 네, 약간 저희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항상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학교를 다녀오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학교 밖을 다녀오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타이틀도 본인이 직접? 네, 약간 엄청 목록 여러 개 해가지고 네. 네, 어. 고민을 하다가 가장 저 책 약간 줄거리에 맞는 제목이 아닌가? 네. 어디예요? 뉴욕인가요? 네, 자유여신. 자유신상. 예. 네. 그 찍은 아주 멋진 사진을. 아유, 또 큰일 났네. 이거 보고 또 많이들 또 이렇게 막 뛰어나가실까봐 지금 걱정입니다만, 야무진 계획이 쓰고, 뭐가 있어야죠. 맞아요. 그냥 막 나가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쯤 아마 이제 너무 뻔한 학교 교육에 나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졌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뭐 제가 알기로 한 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똑같이 허선영 씨와 같은 꿈을 꾼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아, 참 어렵죠. 네. 네. 약간 저는 아무래도 뭐 약간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앞에 비슷한 길을 걸어가신 약간 선배들이 있으시잖아요. 약간 인생 선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정말 저처럼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전 너무 그러니까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멘토가 많이 없어서. 네. 네. 그래갖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하고 아무래도 제가 특이하게 살다 보니까 저를 만나신 많은 분들이 아, 선영이는 정말 약간 나중에 미래에 뭐가 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기대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한 번씩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20대 후반에는 뭔가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도 들지만 그래도 전혀 저의 선택을 이제 후회하진 않고 저처럼 이제 살아가고 하는 싶으시다면 청소년들을 네. 네. 저는 완전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왜냐하면 한 번뿐인 저의 인생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자퇴나 이렇게 큰 결정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열심히 계획을 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이 아니라. 네, 맞아요. 약간. 작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뭐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고,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계획이고,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선영 씨는 부모님의 제안으로 시작했던 이 자퇴가 본인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꽉 채워준 것 같아서 지금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이 있고 남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뿐이지 허선영 씨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더니 성공했네 안 했네라고 평가할 자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본인의 인생을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도 박수 쳐주시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의 저자세요. 오늘 허선영 씨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귀걸이 액세서리는 뭐 만드는 걸 배워봤어요? 아니요. 이것도 액세서리 가게도 제가 해야지 해서 한 게 한게 아니라 아니라. 네, 우연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충기구 관리 공무원이시면서 네. 그러니까 작은 갤러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쪽에도 작은 갤러리가 있으시고 네. 그 갤러리 제가 귀국하기 전에 네. 그 갤러리 맞은편에 이제 상가가 임대가 나온 거예요. 그 조그맣잖아요. 네, 거기 몇 맞아요. 평, 뭐 서너 평 이렇게 작은 맞아요. 데죠. 예. 근데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정말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도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약을 덜컥한 거예요. 그러던 계약을 덜컥하고 나서 이제 뭐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고 네네. 저는 그럼 저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의지가 딱 둘이 맞았군요. 네, 그럼 선영아 네가 한번 여기서 장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대부분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덜컥 약간 건물은 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원래는 감천문화마을이니까 기념품 가게를 하려다가 네. 기념품 가게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대부분 이렇게 떼와서 팔게 되니까 너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저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돈을 벌려면 그래도 제가 뭘 만들어야 이게 돈이 나오더라고요. 인건비 여기서 해결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과연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귀걸이 액세서리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배웠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네, 근데 진짜 쉬워요. 정말요? 어머 나도 일 없어지면 배워서 하나 아줌마 귀걸이 이렇게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될 것 같네요. 가게 이름이 뭐예요? 약간 초반에는 윈윈이라고. 윈윈 이 기자는 네네 서로 나도 윈이고 너도 윈이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 이렇게 좋게 하자 이런 의미였는데 최근에는 물 오른 물이 오르다 물 오른 왜 바꿨어요? 잘 안 됐어요?
윈윈이 페일 됐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약간 윈윈보다는 뭔가 약간 한국적인 이름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한국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고. 그래서 네네. 한국적인 이름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약간 미모가 물올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로른으로 바꿨습니다. 들으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한국적인 액세서리 만들어 보세요.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네. 한국적이라 하셨으니 태국 문양을 조금 넣는다는 색동이라든가 네. 한국적인 액세서리는 감천문화 마을 가면 여기만 있어. 네. 또는 부산적인 액세서리 바다가 들어가 있거나 어떤 특징이 있으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7%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오해가 없으시도록 우리 허선영 씨가 뭐 아버지 가게 건물 이러니까 되게 부잣집 딸 아니야? 전혀 아니래요. 제가 들어올 때 물어봤는데 그냥 서너 평 가게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 사신 거 거기에서 세도 내셔야 됩니다. 아버지. 네, 제가 내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고 그럼, 선의 그럼. 평도 아니고 1.5평이라서 1.5평.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끝이에요. 그치? 진짜 작은. 그 1.5평짜리 그 아버지 노를 위한 그 1.5평 네. 점포에 거기 새 들어가 계신. 맞아요. 네, 스스로 삶을 읽어가는 오해가 없도록 네, 맞아요.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네, 젊은 청춘들의 도전에서 오늘도 참 많은 걸 배워보고요. 참 부럽습니다. 뭘 해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확신과 신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앞에 1.5평 나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옆에 하나 이렇게 같이 가서 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의 저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네. 좋죠. 그 책이 3월에 나온다고 그러셨죠? 네, 아마 3월 말 서점에는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서 볼 수 있으실 것 그렇군요. 같아요. 다음 달쯤 네. 또 책이 나오면 젊은 청춘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네. 더더욱 화이팅 하셔서 다음에 한 1, 2년 뒤에 인터뷰 또 오실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예, 성장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